안녕하세요. 전세 알려준 남자친구 전남친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실수하기 쉬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월세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깜빡해서 계약 만료일이 지나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과의 연락이 안 돼 불안했던 경험은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가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별도 통보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죠. 오늘은 이 묵시적 갱신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로, 묵시적 갱신이 정확히 무엇인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둘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과 그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실제로 계약 해지하고 싶을 때는 언제,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는 묵시적 갱신과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특별한 꿀팁까지 이 4가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전월세 계약에서 불이익 없이 똑똑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말 그대로 묵시적, 즉 말로 명확히 표현하지 않아도 갱신, 즉 계약 연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639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 또는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세입자 김 씨가 2년 계약으로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도 집주인도 김 씨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별도의 재계약 서류 작성 없이도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계약이 끝나 당황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권리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성립이 됐다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왼쪽의 요건과 오른쪽의 효력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건부터 살펴보면 첫째, 의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누구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자동 연장은 말 그대로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거죠. 셋째, 임대인이 실거주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살고 싶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해야만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세입자는 계속 살 권리가 생겨요. 유의사항으로는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서면 작성 없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법적으로는 완전 효력을 갖습니다. 구두로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해도 법적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무효예요. 이제 효력을 살펴볼까요? 첫째, 연장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전세든 월세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둘째, 임차인 해지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 후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셋째, 계약 갱신 청구권과의 관계인데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난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이제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나가고 싶다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통보는 가능하면 내용 증명 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카톡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길 경우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반면 임대인,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지 방법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 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전남친의 특별한 꿀팁입니다. 첫 번째, 의사표시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전 최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의사표시 방법으로 내용 증명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문자나 카톡 같은 전자적 방법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부담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혼동하지 마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이렇게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전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부동산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전남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